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그 전날 메탄올 등의 화학 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중에 납포가 된 거예요. 네. 배에는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선원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었고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란 혁명 수비대 주장인데 네. 우리 선사 측은 그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납포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란의 배와 선원의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인근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뭐 해적들이 이 해적에 피랍됐다. 뭐 이런 소식은 우리가 들었어도 이 해양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 해서 납포를 했다? 이거는 참 낯선 소식인데요. 우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는 예전에 이제 그 이슬람 혁명 이란에서 7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호메이니가 집권을 하면서 만든 일종의 무장 친위대 같은 조직이에요. 아하. 그래서 정규군은 아닙니다. 네. 정규군은 아닌데 실제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하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군에서 납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왜 했느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은행권에 이란이 예전에 원유를 수출을 했잖아요, 한국에. 예. 근데 그 돈이 지금 70억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70억 달러면 한국 돈 한 8조 원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하. 왜 묶여 있느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시작을 하면서 네. 우방인 한국도 같이 이제 제재 동참을 하면서 그거 묶어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거 지금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제재가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이란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죠. 원유 수출도 다 막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이 네. 이란에 가기로 지금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런 거예요? 일이 벌어졌다. 압박이군요, 압박. 협상력을 높이겠다. 협상 카드. 두 번째는 지금 이 선박 억류 조치하고 함께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어저께 같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뭐냐? 지금 이거 대이란 제재 이거 잘못된 거다. 미국한테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두 곳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날짜가 또 납포 전날이죠. 네. 1월 3일이 작년 1월 3일이 이란의 군부 실세 그 혁명 수비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가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지 1주기예요. 아, 솔레이마니 사망 일이에요? 예, 1주기. 그러니까 이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지금 공교롭게 다 이렇게 지금 집행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 오염은 완전 핑계였군요. 그렇습니다. 그 솔레이마니가 누구냐면은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급, 예. 정말 그냥 군부 실세가 아니라 지도자급으로 추앙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그 인물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뒤에 이란은 계속 보복을 좀 다짐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군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또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모든 미국 선박은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이다. 이렇게 위협을 해온 터였거든요. 네. 또 여기에 지난해 11월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가 암살됐고 이란은 그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예. 솔레이마니의 그 1주기를 맞아서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사실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는데 그 여파가 우리 국적선에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드네요. 아니 왜 그들 싸움에 우리 등이 터져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까지 괴롭히는 것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어제 저녁에 속보로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셨던 분들 이런 행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숨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저 지금 사람이 잡혀 있는 거니까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로 마감하는 임시국회 안에 어떻게든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상태이긴 하죠. 네. 하지만 계류된 정부안을 놓고 지금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안대로라면 뭐 음식점이나 목욕탕과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까지도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 그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무거운 책임이란 건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도 이게 예. 말이 되느냐라는 예, 게 이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협회의 호소인 거예요. 네. 반대로 정의당 등은 정부 여당의 처음 방침이 지금 이후에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서 강하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예. 정의당 지도부는 원래의 취지를 살린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라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주인들 형사처벌까지 가야 됩니다라는 게 정의당 입장인 거죠. 일단 정의당에서 이 법안을 주도해 왔고 네. 지금 법안은 민주당, 뭐 정의당, 뭐 국민의힘 다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정의당 안이 가장 강하고 그렇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안도 있고 뭐 여러 안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정부안이 일단 나왔어요. 이런 건. 정부안은 뭐예요? 정부안은 이런 안들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약간 후퇴를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뭐 정의당 표현으로 하면은 누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유해 조항에 대해서 네. 정의당에는 유해 조항이 없는데 박주민 의원 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유예한다라고 되는데 정부의 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 유예한다. 이렇게 더 유예 폭을 넓힌 거예요. 근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의견을 냈어요. 어떡해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를 시키자. 근데 300인 미만까지 들어가면은 99%가 다 빠지거든요. 이 그렇게 법의 되죠. 적용에. 정말 대기업 빼고는. 예, 완전 대기업 빼놓고는 그럼 이거를 왜 하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그래서 정의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단식 투쟁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갈래가 여러 개군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의견을 냈는데 예. 그 1차 이제 조정안보다 2차 조정안이 더 후퇴했다. 저 정의당 표현에 따르면은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정의당에서는 그래서 이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김종철 대표까지 지금 단식 투쟁을 벌이는. 대표까지 나섰어요. 예, 지금 강은미 원내대표가 실려갔어요. 3일에. 맞아요. 예, 대표가 직접 지도부가 다 지금 단식하겠다. 지금 그래서 강대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이 열쇠는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좀 잡고 가겠느냐 그게 문제인데. 네. 그 최종 법안은 절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안이 된다 하면은 어쩌면 노동계 또 재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안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도 이미 누더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이미 직면해 있는데 노동계, 재계 모두로부터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민주당이 좀 몰릴 것 같고요.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 법안 논란에서 한 발 뒤로 좀 슬쩍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8일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은 아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천천히 더 가다듬어 보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입장이고. 그 스탠스가 강하진 않아요. 예, 일단은 이 법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서 일단 급할 건 없다면서 훈수를 두는 모양새라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으로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사실 꽃놀이패를 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저희가 1월 1일에 각 당의 정치 신인들, 청년들과 함께 토론했었는데 그때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김종철 대표까지 우리는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끝장 토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가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경찰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첫째, 국가경찰. 예. 그리고 자치경찰. 마지막으로 수사경찰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수사 업무를 도맡는 경찰청 내 기구예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에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국수본은 경찰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하는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검찰한테까지 사건 올리지 않고 경찰선에서 종결을 해볼 수 있는 지휘를 받지 않고도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 권한을 실제 행사하는 게 이제 국가수사본부죠. 예. 다만 아직 초대 국수본부장의 인선은 완료되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서 일선 경찰 조직도 변모했죠.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이름도 서울경찰청으로 그냥 서울경찰청으로 그냥 바뀌고요. 생활안전이나 교통과 같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네. 시도지사에게 그 인사권까지도 일부 위임되게 됩니다. 경찰이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예. 예.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국가경찰은 뭐 어디가 들어가냐면은 그다음에 경비 그리고 정보, 외사, 보안 이런 데가 국가 좀 큰 틀에서 네네.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 수사국, 안보 수사국 이런 데가 국가수사본부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지역의 뭐 교통, 학교 폭력 이런 거는 각 지역 경찰청이 맡는 거예요. 자치경찰. 자치경찰들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찰 권력이 그만큼 비대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거대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걔네가 4년 있으면은 지금 국정원에서 예. 그 대공수사도 가져오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더 커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검찰 개혁도 중요한데 경찰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민주적 통제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정치권에서도.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들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이만큼 커지는데 그럼 경찰은 어떻게 컨트롤 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힘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찰 사실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눈 것이기도 하거든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같은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해도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휘계통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국가경찰 업무를 맡았으면은 이제 경찰청장, 그렇죠. 그다음에 자치경찰 업무를 맡았으면 시도위원회, 아니면 수사 업무를 맡았으면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지휘계통이 나눠져 있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업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혼란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치경찰 분화 과정은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치게 네. 됩니다. 오는 6월까지요. 네. 어쨌든 간에 경찰의 힘이 예전보다는 강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뭐 이런 가운데 양부모에 입양된 지 7개월 만에 그 학대로 숨진 정인양, 이 정인양의 학대 의혹 신고를 받고도 그 경찰서, 그 양천경찰서였는데 양천경찰서가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찰이 문매를 맞는 중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경찰에 그런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경찰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두세 차례 크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한 번 이 이야기 2부에서 꺼내보려고 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거기서 나누기로 하고요. 두 분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